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세계 경제는 한때 장벽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낮은 임가공을 이용한 오프쇼어 비즈니스는 중국산 제품들을 전 세계로 유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아웃소싱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자국 내에서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포함한 미래 산업을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의 자유경쟁 체제가 아닌 보다 산업 보호주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규제는 농수산 등 1차 산업에서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등의 생활 밀접 제품 분야, 그리고 원자력, 조선, 항공, 방위 산업 등의 고위험 분야까지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일종의 기술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관세 장벽을 만들어 쉽게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였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 협정 등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 미국처럼 웬만한 힘을 갖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관세 장벽을 활용한 자국 내 산업 보호가 가능했다면 최근에는 관세가 아닌 시험 인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국 내 산업과 함께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건, 안전, 환경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시험 인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제 교육에서도 비관세 장벽으로 시험 인증이 확대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모두 품질, 안전, 환경,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행복 추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강화된 규제를 사라진 관세 장벽을 대신해서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여러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이종 간의 기술들이 하나로 결합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융합 제품 형태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 간의 융합 제품들은 특히 안정성에 대한 시험, 인증에 대한 절차가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로운 규제가 될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 배터리와 무수한 전장 부품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앞세운 통신 장비 및 기기들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가전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이종 간의 기술들이 융합된 결정체로서 더욱더 시험 인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은 세계 표준화뿐만 아니라 전자파 및 배터리 폭발에 대한 위험성으로부터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자국 내 소비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자국 내 산업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활용될 수 이제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나만 좀 제가 하겠는데요. 이제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리바이스 청바지에 대한 것인데 오래전에 이제 미국 서부 개척사를 보면 이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금을 찾기 위해 미국 대륙을 횡단하여 이제 서부로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하였는데 바로 골드 러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 금광을 발견해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거나 오히려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유독 그 리바이라는 사람이 두꺼운 천막 원단을 이용해 그 어떤 것보다 질긴 청바지를 만들어서 금을 캐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현재에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서 말한 이종 간의 기술 결합으로 인한 융합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 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멋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품들을 인증함으로써 마치 광부들에게 청바지를 팔듯이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올 제품들을 인증함으로써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충분히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분석할 기업은 이러한 인증을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점차 사업 다각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HCT라는 종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시총 753억으로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회사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적 측면에서도 PER이 8배가 조금 넘고 PBR이 겨우 0.84배로 1위 채 되질 않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인 현재의 조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2000년 현대전자가 망하기 전에 있었던 현대전자 품질 보증 사업 부분을 분사시켜서 만든 회사로 2016년에 코스닥 상장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각종 전자통신 기기 및 장비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한 방산 및 배터리를 포함한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시험 인증 사업과 함께 여러 계측 기기들의 교정 작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이 교정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매출 비중은 시험 인증이 63%, 절반이 넘고요. 교정 사업 부분이 33%, 그리고 기타 4%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살피기 위해 먼저 과거 10년간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7월 최고점 18,000원을 찍고 점차 하락하다 작년 7월 6,100원 최저점을 찍고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년 연간 매출 633억, 영업이익 111억을 달성하였고 23년에는 매출은 늘어서 741억을 시현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80억을 만들어냈습니다. 21년 당시에는 그 5G 관련 스마트폰 및 기지국에 사용되는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시험 인증 수요에 대한 이 기대치가 많았던 이유로 분석이 되고요. 23년, 22년 영업이익이 뚝 떨어진 것은 이 회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 몇 가지 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주식 종목 투자에 대한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되겠고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단연간의 매출 추이를 그래프로 보겠는데요. 2017년 단 한 해만 역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인데 과거 10년간 연 평균 복합 성장률이 무려 14%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이 내수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뭔가 큰 한방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은 이 기업이 작지만 얼마나 강한 기업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성장세에도 뚜렷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늘 강조하지만 기업이 외형의 매출 성장도 중요해요. 실제 수익을 가져오는지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나질 않는 외역의 성장은 결코 건강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21년, 20년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다가 22년 이익이 크게 하락한 후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업은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큰 투자를 결정하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무선 분야인 5G 기지국,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기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분야 중 차량 안전 관리와 밀접한 이 차량용 ECU죠. 이 반도체 칩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멀티미디어 기기, 텔레매틱스, 그다음에 ADAS 등 전장 부품 시험과 그다음에 완성차, 전기차죠. 그 EMC, 그 전자파 이 적합성 인증 시험 이 제공에 시험 인증 부분하고 각종 계측 장비의 교정 사업을 통해 전통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2차 전지 분야, 의료기기 분야, 방산 원전 분야의 시험 인증 매출이 60%를 넘어서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교정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기들의 시험 인증 수요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전방산업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방산업의 제품 출시 일정 및 품목수 수출입에 필요한 시험 인증 수요와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CT는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력인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른 산업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력이냐면은 시험 인증 수요는 전방 산업의 경기에 민감한 부분을 관리하고 이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제 자동차 전장, 배터리 및 방산, 시험 인증 분야로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CD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동차 전장 배터리 그리고 신뢰성이 중요한 국방 및 방산 등으로 시험 인증 분야 사업을 빠르게 이 확장해 나가기 위해 이미 국내 최초로 중대형 배터리 방폭 시험장과 함께 방산 신뢰성 센터를 구축했고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이야기했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HCD 기업의 선제적인 투자가 이미 완료가 되어 실질적인 의미 있는 매출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보통신 분야의 시험 인증 매출이 가장 높지요. 그리고 이제 교정 사업 부분 매출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 왼쪽 디테일하게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기존 정보통신 기기 사업 매출이 약 44%로 올 한 해 389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작년 대비 약 16%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차량용 기기와 배터리 그리고 방산 분야의 사업 매출이 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방산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약 6%가 채 되질 않지만 성장률은 작년 대비 약 23%로 가장 높은 이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HCT는 기존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 이런 매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앞으로 자동차 전장과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안정성 그리고 방산 분야 쪽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다각화하여 이제 그림과 같이 더욱더 매출과 이익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를 살펴보면은 정보통신기기 중에 단연 스마트폰 시험 인증 매출이 큰데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함께 기주국에 들어가는 각종 통신 장비들의 매출이 크고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는 현대모비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 부분은 국내 3대 배터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방산 부분은 대한민국 국방부를 비롯해서 최근 매우 핫하죠. 국내 주요 방산 기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LTE 대비 그 5G 스마트폰은 안테나 개수가 2배 증가해서 그 테스트 포인트가 자동으로 확대되고 시험 인증 매출액은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통신 관련 제품 시험 기관은 HCT와 해외 기관 두 군데로 압축이 되고 그 5G는 아시겠지만 이 서비스를 한국에 세계 최초로 이제 개시했고 그 HCT는 18년 10월 국내 최초로 5G 기지국 적합성 평가 시험 및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통신 분야 시험 인증에서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5G에 이어 6G에 대한 흐름은 자동차 자율주행 등 시대의 큰 흐름이며 수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한 그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와 함께 그 6G 관련된 통신 산업에서 오는 기회와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험 인증 관련 시장에서 HCT와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민간 기업인 그 SGS와 함께 국가기관인 한국사업기술시험원인 KTL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국내 시험 인증 시장 규모와 함께 세계 시험 인증 시장의 규모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2022년 9월에 H&H 바이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그 CRO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CRO라는 것은 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각종 화학물질, 화학품, 화장품, 농약, 의료기기 등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에 안전한지를 시험, 인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앞으로 시장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제 매출이 22년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전체 매출 중 약 2%로 여전히 아직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높은 또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정 부분 시장도 12년부터 20년까지 꾸준하게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해왔으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및 그 5G 통신 환경 성장에 맞추어 고주파 대역의 교정 설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자연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3년 7월부터 교정 수수료율을 내부적으로 3.5% 인상을 시켰고 이는 매출과 함께 이익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비교적 매출 대비 인력이 많은 편입니다. 매출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의 직원이 448명이나 되는데요. 이는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증가하는 방산이나 배터리 쪽 시험 그리고 교정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를 위한 선제적인 인력 자원 확충으로 미래 매출 증대를 위한 하나의 노력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매년 조금씩 주식 배당을 합니다. 물론 이익이 많이 난 해에는 주식 배당과 함께 현금 배당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식 배당이 매력적인 것은 이게 마치 이제 무상증자 효과와 비슷한데 매년 평균 매입 단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확신하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이 주식 배당이 매우 투자에 또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를 위한 최근의 2분기 실적 상황을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그 438억이고 영업이익 56억, 당기 순이익 한 43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6% 상승, 영업이익은 69% 상승, 순이익은 71%의 증가폭을 기록했고 아마 분기 역사상 최대치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제 요즘 AI 등 이제 신기술이 새로 탑재되는 기기들의 시험 인증, 물량 증가와 교정 부분 단가 상승은 매출 이익과 이 증대의 중요한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최근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인증 확대로 그 매출 증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 성장, 그리고 미국 법인의 실적 개선, 방산 부분의 고성장은 올해 그 HCT는 또 한 번의 역사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